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3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쳐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티어버블님 시작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 좀 드리겠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저녁이랑 일요일날 아침 저녁 방송을 업로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가입들 해놓으시고 휴방시에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8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8가지 경기 멘트 빠르게 들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올랜도와 샬럿 경기 먼저 볼게요. 자, 원정팀 샬럿이 내일 백투백으로 일정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오늘 클리블랜드와 경기가 있었고요. 이제 87대 94 7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특히나 조금 거슬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3점을 47개를 던졌는데 8개가 메이드 됐었고 성공률이 단 17%,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고 내일 백투백 일정을 가져갑니다. 사실 샬롯이란 팀 자체가 뭐 크누페이라든지 밀러, 브리시스, 라멜로 볼 같은 슈터들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고점이 되게 높은 팀인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점은 또 되게 낮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슈터들의 야투가 터지지 않는 구간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명확하게 좀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조금 아쉬운 상황에다가 백투백 이슈까지 있는 데다가 원정에서 또 야투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샬롯에 대한 야투 기대값 자체는 조금 낮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올랜도 같은 팀 자체도 이제 앞선에서의 수비가 되게 좋거든요. 3점 시도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 내 샬롯이 이 야투율이 문제가 아니라 시도 자체가 억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샬롯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를 조금 많이 낮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국 런던, 런던 2연전 이제 멤피스랑 이제 뛰고 왔고요. 홈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지금 프란치 와그너가 합류한 이후부터는 공격에 대한 지표가 사실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그너 같은 경우에도 뭐 순수 자기가 득점을 넣을 수도 있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세컨 찬스를 잡아주는 이런 또 이제 여러 번의 공격 기회를 잡아주는 이런 또 역할도 가능하다 보니까 올랜도의 최근 공격에 대한 지표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뭐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득점 지원 자체가 점점 증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되게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샬럿 같은 경우에도 순수 컨택 능력 자체는 떨어지는 팀에다가 사실 야투가 반등하고 있는 올랜도 입장에서는 사실 샬럿을 만나서 더 높은 야투 에버리지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올랜도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올랜도 승 6.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휴스턴 경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최근 흐름 자체는 필라델피아보다는 휴스턴이 더 나은 건 맞거든요. 자, 홈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컴, 맥케인, 뭐 그라임스까지 앞선에서의 탄탄한 뎁스, 높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이제 팀 야투까지 나와줬을 때 강점이 있는 시즌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야투가 감각이 좀 떨어지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다만 내일 경기에서는 엠비드라든지 아마 폴 조지가 둘 다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트 밸런스를 조금 맞춰줄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앞선에서의 수비 자체를 에너지 레벨을 많이 끌어올려주면서 상대에 대한 실책 유도라든지 거기서 파생이 되는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효율이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엠비드와 폴 조지까지 합류가 되는 필라델피아라고 한다면, 사실 홈파이까지 받는 경기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력 내일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휴턴입니다. 자, 휴턴 같은 경우에는 홈 5연전을 끝내고 나서 원정길을 떠나는 시점. 이번 시즌 휴턴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데, 자, 홈에서 가져가는 총 18번의 경기에서는 15승, 3패, 83.3%의 승률. 하지만 원정에서 가져갔었던 23번의 경기에서는 11승, 승률 47.8%. 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실책에 대한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휴턴이고요. 과연 내일 필라델피아의 타이트한 수비를 이겨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이제 휴턴 입장에서는 원정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책이 많이 나와주는 것 자체가 내일 경기에서의 가장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종합해 보면은 경기 템포 자체는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휴턴 입장에서는 요 센군 쪽으로 투입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 승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역배라든지 아니면 뭐 2.5 프레 아니면 222.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덴버 경기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 덴버 볼게요. 자, 홈팀 워싱턴이 최근에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패죠, 워싱턴이? 7연패까지 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트레이 영이 2월 중순까지 아마 결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2월 중순까지 아마 결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트레이 존슨이 1번을 봐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뭐 패스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세트 오펜스 퀄리티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많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최근에 워싱턴의 공격에서의 행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트 오펜스 대신에 약간 트랜지션을 최대한 활용해 주면서 높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움직임, 상대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에 빠르게 트랜지션 상황에서 마무리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덴버 같은 경우에도 실책 유도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수비가 또 좋은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워싱턴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워싱턴이 최소한 110득점 이상, 120득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덴버죠. 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핵심 코어들이 많이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 뭐 요키치라든지 존슨, 뭐 크리스찬 브라운 빠져 있고 발란슈나스, 머레이, 티마주, 고든까지 GTD에 걸리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덴버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스페이싱 상황에서의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골 밑으로 들어갔을 때 야투를 과연 억제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흘러가면서 다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게요. 워싱턴이 주도하는 빠른 템포에다가 양팀 다 어느 정도 야투에 대한 기대값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래서 워싱턴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댈러스와 골스 경기 보겠습니다. 댈러스, 골스. 자, 홈팀 댈러스가 지금 조금 연승이 길어지고 있죠. 3연승까지 연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타 2연전에다가 뉴욕까지 잡아내면서 3연승 구간. 사실 이번 시즌 댈러스는 시즌 평균 득점이 114.18득점인데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는 123.6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외곽에서의 야투 지원, 이시업 라인에서의 야투 지원 역시도 야투율이 괜찮거든요. 뭐 쿠퍼 플래그가 이제 공수에서의 밸런스를 조금 잡아주고 있고 맥스 크리스티라든지 아니면 벤치 구간에서는 클레이 탐슨이 외곽에서의 슛감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원정에서 가져가는 골스 상대로 득점에 대한 지원은 조금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골스거든요. 골스는 이제 홈에서 가져갔던 총 8번 8연전을 끝으로 원정길에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골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책에 대한 비율도 증가하고 야투율은 조금 떨어지고 원정 총 21번의 경기에서 8승 13패 38.1%의 승률을 가져가는 팀이 골스거든요. 게다가 또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지미 버틀러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커리와 버틀러의 2대2 게임을 이번 시즌에 더 이상은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스가 기본적으로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창출해내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져갈 텐데 효율 자체가 버틀러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댈러스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경기에다가 제공권 확보에서도 조금 이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댈러스가 크게 밀릴 만한 지표는 보이진 않거든요.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댈러스 4.5 프렛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232.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옴지룡6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미네소타랑 시카고 경기 볼게요. 미네소타, 시카고. NA캠J5075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미네소타가 직전 이제 유타 원정을 떠났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스코어가 122 대 127. 경기를 지고 왔어요. 5점 차 패배. 근호형통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미네소타가 두 경기 연속 127점 이상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픽앤팝 상황에서의 상대 빅맨에게 외곽을 계속해서 두드려 맞다 보니까 사실 랜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강요가 됐었고요. 뭐 고베와 랜들이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포스트에서 오히려 기회가 많이 내어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 매치업 상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부젤리스라든지 부세비치 같은 자원들 역시도 이 3점이 가능한 자원들이죠. 3점이 가능한데 성공률도 꽤나 준수합니다. 게다가 이 시카고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17.92 득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22.4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더 잘 되고 있고요. 3점 라인 야투가 40.87, 2점 라인 야투가 58%. 게다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기디가 내 복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낙순이2022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네소타가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시카고의 슈팅 감각 자체가 워낙에 고점에 있는 상황에다가 부젤리스, 부세비치 다 같이 3점을 던질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미네소타가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 결국 이 시카고 입장에서는 코트를 최대한 넓게 써주면서 고베어를 끌어내면서 야투가 터지는 느낌의 경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빠른 템포에다가 야투가 터져주는 느낌의 경기 정도? 시카고 9.5 프레 아니면 240.5 기준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의 9.5 프렛 아니면 240.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 드릴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유타 샌안토니오 보겠습니다. 유타 샌안토니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유타의 핵심 코어들의 이탈. 일단은 지금 마카는이 빠져 있고요. 니앙도 빠져 있는 데다가 키온테 조지 같은 경우에도 내일 경기 결장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센사보까지 GTD에 걸리는 상황인데 사실 유타라는 팀 자체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야투가 터져준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된다. 라는 강점이 있는 팀인 건 맞지만 사실 마카넨 빠져있는 데다가 키온테 조지라든지 센서보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되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외곽이 터져주고 있는 구간도 아니고 포워트 위주로 게임을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샌안토니오의 웸비를 앞에 두고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타가 내일 경기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세 자릿수 득점도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경기 보면서.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샌안토니오입니다. 자, 사실 샌안토니오도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3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는 팀인 건 맞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웸비라든지 디언 팍스가 투맨 게임만 주구장창 가져가더라도 유타라는 팀은 실점 억제가 안 된다고 봐요. 자, 이번 시즌 유타가 사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127.41 실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2.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 평균 시점이 131실점까지 증가해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실점을 득점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샌안토니오가 내일 경기 이후에 휴식일도 이틀이 또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샌안토니오가 타이트하게 이 선발 자원들을 관리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설사 빠르게 식스맨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샌안토니오의 벤치 구간 자체도 굉장히 또 강하죠, 사실. 자, 종합해 보면은, 샌안토니오 승리라든지, 아니면 13.5 기준 마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239.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세난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드려 볼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클리퍼스랑 레이커스 볼게요. 클리퍼스, 레이커스.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면 지금 양 팀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은 구간에다가 224.5라는 비교적 낮은 기준점이 잡힌 점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 레이커스의 주요 공격 옵션 자체가 돈치치 활용한 포스트업이라든지 1대1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에이튼 활용해서 이제 그 포스트에서의 공격이 좀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2점 라인에서의 야투 시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투도 되게 많이 얻어내는 모습들. 근데 사실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클리퍼스가 이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2점 라인 시도 자체도 되게 좋은 팀이고, 2점 허용률이 54.1%, 리그 전체 12위에다가 쥐바치가 버티고 있는 골밑을 들어가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 게다가 이제 콜린스도 최근에 조금 정신 차리고 수비가 되게 지표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카와이가 빠지는 구간부터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사실 진짜 좀 지공 위주의, 다운템포 위주의, 수비 위주의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224.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득점 가능성 정도만 봐줄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마지막 경기죠. 포틀랜드와 마이애미 경기 살펴보고 오늘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틀랜드, 마이애미. 자, 홈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주전 코어들의 결장이 조금 많은 시즌인데, 릴라드 시즌 아웃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브리라든지 크리스 머레이, 핸더슨 빠져 있고요. 주루, 윌리엄스, 그랜트까지 지금 GTD에 걸리는 상황. 주루가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포틀랜드가 보여주는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은 뭐다? 일단은 윙 자원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활용해서 조금 쉽게 올라가는 포지션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포스트에서의 득점 지원이 또 잘 되고 있거든요. 2점 라인 야투가 62.22%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 그래서 사실 마임이 데뷔했을 때 사이즈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걸를 기반으로 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역시나 조금 템포 푸시 가져가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뭐 아데바요라든지 위긴스, 뭐 라르손, 파웰 대부분의 자원들이 3점에 대한 야투가 좀 터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점 시도 자체도 많아지고 있고 야투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템포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합해 보면은 사실 승패 예측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약간 빠른 템포가 기반이 되는 화력전 정도 예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241.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방송이 뭐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될 테니까 다들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